안녕하세요. 교정과 전문의 박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정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교정 시작했는데 앞니가 좀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거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교정기 두께가 한 2mm 정도 되거든요. 치아에다가 붙이면 앞니가 이렇게 입이 살짝 들릴 거 아니에요. 들리면 입이 좀 나와 보여요. 그거는 한두 달, 두세 달 이렇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나오는 경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딱 붙이면은 교정기가 이렇게 들리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입이 살짝 나와 보이죠. 남들은 잘 모르는데 이제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그게 나올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치아가 이렇게 고르지 않고 입도 나오고 해서 발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두 가지 경우 다 일단 치아가 펴져야 돼요. 고르게. 이제 교정하는 분들이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펴는 단계가 있고 당기는 단계가 있다고 이제 본인들이 다 알고 계세요. 펴는 단계에서는요, 치아가 일단 앞으로 뻗쳐요. 그러니까 좀 나오죠. 그래서 내가 덧니가 심하고 입이 좀 나왔는데 발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발치 공간이 있는데 그냥 뒤로 들어가면 되지 왜 나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발치 공간이 있어도 일단 처음에는 치아들이 펴지면서 앞으로 살짝 나가면서 고르게 됩니다. 그게 펴는 단계예요. 3개월에서 6개월 이 정도 됐을 때 펴는 단계니까 그때 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교정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더 나가죠, 초반에는. 그 다음에 발치한 공간으로 이를 당기게 되죠. 그러면 이제 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딱 예쁘게 돼야 되죠. 발치 안 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펴서 고르게 하는 그동안은 치아가 좀 나오죠. 그 다음에 치아를 뒤로 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치 안 한 분들 입장에서는 입을 넣으려고 했는데 많이 당겨도 처음에 나왔던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계산을 해야 돼요. 무작정 비발치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럼요. 교정을 우리가 얘기할 때 작은 어금니를 발치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대별해서 얘기를 하는데, 발치를 하는 경우는 배열에서 공간이 많으니까 들어가는 거고, 비발치하는 경우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들어갈 공간이 없으니까 시간 삭제를 하는 거고, 사랑니도 뽑고 하는 건데, 그거는 작은 어금니 뽑아서 쓸 수 있는 가용 공간보다 훨씬 작아요. 그래서 그게 예민한 경우가 되죠. 근데 이거를 하다가 좀 미리 설명을 해주면 안 놀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설명을 하죠. 교정 2년 동안 치료를 하잖아요. 이게 지루한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를 해주면 훨씬 편하게 가는 거죠. 처음에 내가 지금 향후 6개월 동안 뭘 할 거다라는 거. 근데 이 속도가 아주 빠르지는 않다. 그러니까 2년이 걸리는 건데, 특히 초반에는요, 그 치아 배열되면서 뭔가 예뻐는 지는데 이가 튀어나온다. 이거를 얘기를 꼭 해줘야 되죠.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중간중간 설명을 해요. 발치, 비발치로 나눠서, 발치를 한 경우는 우리가 넣는 거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너무 넣으면 안 되잖아요. 너무 넣으면 합죽이 되잖아요. 특히 발치하는 분들 제일 걱정하는 게 합죽하고 옥리 되는 거거든요. 입은 들어간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비발치하는 분들은 일단 나오는데 이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주죠. 비발치는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더군다나 처음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고르게 하고 처음보다는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해주면 그렇게 걱정은 안 하세요. 제 경험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는 교정으로 해결이 되고 결과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을 받아보시고 여러 군데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교정을 결정하시고, 또 그게 끝이 아니고 교정 병원을 선택할 때 선생님이 얘기를 들었을 때 논리적으로 또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된다 이런다기보다는 왜 되고 어떤 경우 있고, 이 진료하는 환자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게 너랑 비슷하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교정 과정에 설명도 잘 해주시고 결과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있을 수 있죠. 그거 처음에 진단할 때 결정이 돼야 되죠. 환자분들이 비발치를 선호하잖아요. 이 뽑는 거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자꾸 너무 비발치로 접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을 못해요. 그리고 의사들 성향이 다 다르니까 비발치 쪽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교정할 때 비발치로 하게 되면은 나중에 입이 좀 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보통 하거든요, 의사들이. 근데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는 그걸 너무 좀 긍정적으로 과대 해석해가지고 그래도 된다고 했으니까 좀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내가 입이 조금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치아도 좀 틀어진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틀도 좀, 여기도 좀 커요. 얼굴도 길어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비발치를 너무 이렇게 안 된다 디스하는 게 아니고, 비발치는 기대치를 팍 낮춰야 돼요. 조금만 넣을 수 있다는 그 정도로 갖고 가셔야 되고, 그게 싫다 그러면 발치하셔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그 중간에 발치하기도 애매하고 비발치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경우가 있고, 의사들이 그거를 비발치로 해서 다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발치를 해가지고 옥리 합죽이 절대 안 되게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웬만큼 나빠지는 경우가 아니고, 중간 이상의 결과가 나오면 하고 그래도 좀 낫다 이러면은 하는 게 좋은데, 또 성향이 되게 예민하고 아주 섬세한 분들은 더 신경 쓰거든요. 그런 경우는 자기가 애매한 케이스면 안 하는 것도 답이에요.
처음 진단할 때 의사가 이거 해서 좋아진다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조금 나오더라도 그 다음 들어가는 단계가 있으니까 의사 믿고 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조금 나오는 거는 일시적인 증상이다.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